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성대한 특강의 제목으로 네트워크 어렵지 않아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한 이유는 제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인데, 네트워크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 네트워크 너무 어려워요 내지는 다른 분야랑은 다르게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뭐 하는지 감도 안 잡혀요 내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요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그렇게 어렵진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성대한 특강을 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의 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개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컴퓨터일 수도 있고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두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두 명의 사람이 있을 때도 각자 서로 각자 할 일만 한다면은 서로 소통을 하거나 통신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함께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말이고요, 컴퓨터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말을 할 때요, 서로 간에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한다던가 같은 언어지만 정해진 문법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으면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겠죠. 그 말은 두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규칙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끼리 소통을 할 때, 컴퓨터끼리 통신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규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랑 얘기할 때, 사람 간에 얘기할 때는 규칙이 약간 좀 어긋나도 서로 간에 대화가 가능하나, 컴퓨터끼리 통신할 때는 그 규칙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컴퓨터 간에, 아니면 컴퓨터와 장치 간의 모든 통신은 이런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끼리 통신을 할 때에는 어떤 융통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규칙이 한번 정해지면은 그 규칙을 정확하게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규칙을 프로토콜이다 라고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9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빨강이는 빨강이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랑이는 파랑이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두 쌍의 사람들이 어떠한 예고도 없이 그냥 말을 내뱉기만 한다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헷갈릴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인지,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빨강아 커피 마시니? 아니면 파랑아 여기 너무 덥다,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말 그 자체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리가 없겠죠. 나는 내가 하던 일을 방해받지 않고 계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형태의 대화법은 이게 알아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딱 이름을 붙임으로써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컴퓨터끼리 통신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끼리 통신할 때는 어떤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서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 앞에 어떤 주소를 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주소 체계라고 표현을 해요. 빨강이가 빨간색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메시지 앞에다가 빨강이라는 주소를 붙이게 되면 그 메시지는 빨강이에게만 전달이 되고요, 파랑이라는 주소를 가진 데이터는 파랑이에게만 이렇게 전달이 되는 형태로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대수가 좀 늘었어요. 8대 정도의 컴퓨터가 생겼고,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사실 컴퓨터는 아니고요, 따로 다른 네트워킹을 가능케 해주는 장비입니다. 한 8대 정도로 되긴 했는데 여전히 그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단순한 상황에서는 사용되는 주소 체계 또한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 자체는 단순하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소 체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예요. 이렇게 단순한 주소 체계 안에서 주소를 앞에 붙이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다른 컴퓨터들도 그 메시지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나한테 오는 건지 내 컴퓨터로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가 명확히 구분이 되겠죠. 이 메시지는 나를 향한 것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가 있어서 컴퓨터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할 때에는 그 주소 체계 또한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에 있는 사람이 다른 그룹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도 약간 좀 복잡해지고요. 규모도 좀 커지는 바람에 그냥 파랑아라고 하기에는 좀 멀어서 대화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큰 소리로 말을 한다고 해도 다른 그룹에 파랑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각 그룹에다가 그룹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파랑이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살구색 그룹의 파랑이라고 명확하게 지칭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룹 이름에다가 파랑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우리가 찾는 파랑이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편지를 주고받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요즘에는 그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행위를 많이 하진 않는데 봉투에다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적고요. 뭐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보내는 주소, 받는 주소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소통을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멀리 있는 누군가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단순한 구조에 9명이 있을 때와는 다르게 약간 좀 복잡해졌죠.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파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살구색 그룹의 파랑이라는 형태로 이름 지음으로써 주소 체계 또한 약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끼리의 통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의 그룹의 컴퓨터가 있을 때 그 그룹은 하나의 작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요. 이런 네트워크를 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런 작은 네트워크들은 서로 모여서 더 큰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우리는 인터넷이다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익숙한 용어죠. 사람의 그룹에서 서로 소통을 할 때 주소 체계가 뭐 살구색 그룹의 파랑이 약간 복잡해진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의 주소 체계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옥수수 그룹의 파랑이라고 컴퓨터한테 이름을 짓기에는 컴퓨터가 이해하고 동작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컴퓨터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로 구성된 주소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소를 사람이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스트 네임이라고 불리우는 별도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 숫자로 구성된 주소는 IP 주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실 인터넷의 구조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룹 모양으로 돼 있다기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고요. 장치들이 있고 계층화가 되어 있고 서로 다른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찾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IP 주소 체계, 이 숫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호스트 네임을 사용해서 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네트워크는 그 호스트 네임으로 적힌 데이터를 받아서 숫자로 적힌 주소로 변경을 한 다음에 목적지로 이렇게 배달을 해주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저 주소가 단순하게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층화가 되어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목적지까지도 저 주소 하나로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가 그룹을 지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요. 그룹을 지어줌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주소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계층적인 주소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 정도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목적지까지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소통 내지는 통신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제 그 파랑이가 사람이 아닌 그냥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컴퓨터 안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죠. 그렇다면 유튜브 프로그램 딱 하나만 실행이 되고 있을까요? 만약에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면 들어오는 데이터가 모두 다 그 프로그램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운영체제가 있어야 돼요. 윈도우즈, 맥OS, 뭐 우분투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운영체제가 일단 바닥에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게 되죠. 운영체제 역시 하나의 커다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일단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하나 또 돌아야 돼요. 그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현재 동시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바깥에 있는 서버들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모르게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컴퓨터 안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달되는지를 구분 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살구색 그룹의 파랑이라고 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가는 메시지, 뭐 크롬 브라우저로 가는 메시지 이렇게 이름을 적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숫자가 사용이 되고요. 그 주소 체계를 포트 번호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IP 주소 내지는 호스트님 등등과 함께 주소 체계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받으면 운영체제는 그거를 목적지 프로그램으로 전달하게 되죠. 네트워크를 통하는 진짜 메시지의 진짜 목적지가 컴퓨터가 아닌 어플리케이션이다라는 거가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들어온 데이터를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에게 나눠주는 규칙이 존재한다. 그 규칙에 따른 어떤 숫자가 전체 주소 체계 중 일부로서 활용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통신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다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서로 떨어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통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멀리 있는 누군가와 통신을 할 때는 반드시 가운데 있는 네트워크 자원이 서로 간에 공유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내려보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큰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이 서로 합의한 어떤 규칙이 존재하고요.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로 합의한 어떤 규칙이 존재하고 그 규칙을 따라서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자원을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네트워크의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내부가 아니고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컴퓨터는 그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전달해주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네트워크 상황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예측을 바탕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공평하게 공유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 역시 프로토콜의 일부로서 설정이 되어 있고 정의가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간접적인 정보로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 내부를 우리가 조절한다가 되면은 사실 좀 직접적인 정보를 다루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네트워크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아닌 바깥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정도면 짧은 시간 안에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여러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그 계층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 링크 전송 계층,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이렇게 계층화를 시키고 있고요. 각각의 계층에서는 서로 다른 기능들을 수행을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근거리에서의 통신은 링크 레이어, 링크 계층에서 제공을 하고 멀리 있는 누군가와 통신하기 위한 주소 체계는 네트워크 레이어, 네트워크 계층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자원 공유를 위해서 전송량을 조절하는 행동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전송 계층,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는 것 역시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프로토콜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정의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에 뭐 언제나 그래왔지만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새로운 네트워크 역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각각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도 존재한다는 거고 그 새로운 기술이 존재할 때는 프로토콜 역시 새롭게 논의가 되고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트워크는 이런 정확한 정성과 사용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맞춰줄 수 있도록 서비스들을 생각해내고 프로토콜을 연구 개발하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짧은 시간,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